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결혼 2년차 새댁입니다. 싱글로 오래 살고자 한 건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결혼하지 못한 채 살고 있었고, 그럼에도 언젠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시집을 갈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간간히 주변에서 소개해주는 사람들과 소개팅을 하며 살아왔는데요. 남편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느낌이 왔고, 서로 마음이 맞아선 교제 6개월 만에 식을 빠르게 치렀습니다. 당시 남편 나이나 제 나이나 둘 다 마흔을 넘긴 때여서 주변 어른들이 결혼을 빨리 하라고 재촉을 엄청 하고 계셨거든요. 교제하는 사람이 있단 말로 당장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는 부모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선 상견례까지 후딱 치러버렸습니다. 나이 마흔에 부모님 꽁무니를 졸래졸래 따라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 상견례에 결혼식장까지 잡고선 제가 신부가 되어 있었네요. 뭐 그래도 배우자인 남편이 흡족스러웠기 때문에 빠르게 치러지는 결혼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은 단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당시 저는 결혼하면서 참 운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시댁 사람들로부터 말이죠. 저는 당시 전문대를 졸업하고서 대기업의 비서직으로 일을 하다가 나이가 차고 더 승진을 하지 못해 방황하던 중 친구의 부탁을 받아 친구의 작은 회사에서 격리직으로 일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월급은 당연히 최소임금으로 받아서 살던 중이었고, 다행히 부모님 집이 서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따로 독립을 하지 못한 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나 전세를 찾아야 했다면 돈이 분명 많이 빠져나갔을 텐데, 집값을 전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름 전략을 하며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연애를 자주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막 사람들 틈에서 사교적인 것도 아니었는지라 술 마시며 나가는 돈이 없어 제 나이대에 누구나 열심히 모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벌어놨었고요. 반면 저희 남편은 당시 6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당시도 지금처럼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직업이었고요. 그래서 당시 격리로 사는 제가 공무원 남편을 뒤늦게야 두게 되었다면서 시댁 사람들은 제 직업을 들을 때마다 상당히 남편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곤 했어요. 저도 잘 알았습니다. 평범한 격리에 결혼도 못하고 나이 들어가고 있던 40대 여자가 뒤늦게야 재혼도 아닌 초혼의 또래 남자를 남편으로 들인 건 분명 운이 좋은 것이란 걸 말이죠.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돈을 열심히 벌으면서 남편 못지않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직업을 떠나서 전 제 인생에 늘 진심이었고 주어진 일에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거든요. 단지 결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제 직업이 안정적인 남편의 직업보다 훨 모자란다는 이유만으로 친하지도 않은 시댁 사람들한테서 제가 운이 좋다는 소리를 자꾸 듣는 건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왠지 제가 한참 모자른 사람이니까 결혼하고서 남편뿐만 아니라 그런 남편을 키워준 시댁 사람들한테 평생 고마워하며 살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혼자였을 때가 훨 자존감도 높고 마음이 편했을 만큼 결혼을 하고 나서는 부쩍 시댁 사람들의 말 때문에 제 자존심이 여러 번 무너져 내렸어요. 친정 부모님께 죄송스럽기도 했고 말이죠. 동시에 이 나이에 결혼해서 맞이한 남편하고는 싸우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혹시나 싶어서 티를 전혀 내진 않았죠. 그런 와중에 결혼 1년 반차를 맞이했고, 지난 3월 갑작스레 시부모님께서 저희 신혼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저도 모아놓은 돈이 있었기에 신혼집 구할 때 남편한테 2억 정도를 보탰었고, 당시 6억 조금 넘는 아파트에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는 집을 사서 신혼집을 차렸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 바로 같은 동으로 시어머니께서 전세를 주고서 들어오신 겁니다. 사시던 집은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내놓으면서까지 말입니다. 어쩐지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니네 동네 어떠니? 거기 살기는 좋니? 내가 늦지막히까지 끼고 살던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 나니까 마음이 편치 못하구나. 눈만 감으면 우리 아들 잘 지내나 싶어서 생각나 죽겠어 아주. 라면서 우리 동네에 대해서 물어보고 본인 아들이 보고 싶다는 소리도 계속해서 했는데 그게 다 이쪽으로 이사를 오기 위한 시어머니의 밑밥이었더라고요.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지만 당장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도 뒤늦은 나이에 독립을 해서인지 우리끼리 사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무척이나 만족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남편이 절대로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알려달라고 하면 저희 부부 없는 사이에 집에 들어와서
청소를 해주겠다면서 막 알려달라고 하셨는데도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비교적 우리 부부와 시부모님 사이에 독립된 공간이 제대로 확보가 된 채로 한 아파트에서 동거 아닌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장 알아챘어요. 이게 바로 지옥길이 열린 것과도 다름없다는 상황이란 걸요. 저희 부부가 집으로 시부모님을 오지 못하게 막고 있자 시어머니는 반대로 저희를 시댁에 초대하는 방법을 쓰셨어요. 주말이 되면 주말이니까 올라와라 라면서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셨고, 평일이면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우리 집에 와라. 아들 보고 싶다 라며 부르셨어요. 그냥 매일같이 우리를, 더 정확히는 남편이 보고 싶다면서 자기 집으로 부르고 싶으셨던 건데, 하루하루 요일 핑계를 대면서 밥을 먹으러 오라고 보채셨고, 그것만큼은 남편도 제대로 거절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님이니까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요리도 한 몫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새댁이라서 비록 나이는 40이 넘었으나 이전에 요리를 잘 하고 살지를 않아서 요리 실력이 많이 부족했는데,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새댁의 음식을 매번 받아먹는 걸 남편도 힘들어하는 듯 보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시댁에 갈 때마다 마침 배도 고픈데 밥 좀 먹으러 갈까? 라면서 마치 시어머니의 음식을 고려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곤 했어요. 괜히 저한테는 미안했는지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좋다는 소리를 하기도 해서 저도 눈치껏 남편을 위해서 가기 싫다는 소리를 하지 않은 채 따라갔죠.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시어머니께 엄마 이 사람이 생선 매운탕 무지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데이트할 적에도 매운탕 먹으러 자주 갔었는데 엄마가 솜씨 발휘 좀 해줘봐요 라고 하면서 눈치 없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냥 한 번 정도 며느리가 좋아하는 국을 하나 해달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전 그 순간에 분명히 읽었죠. 시어머니, 내가 왜? 라는 듯한 속마음이 가득 담긴 불만 가득한 표정을 말입니다. 저도 눈치가 보인 바람에 아니에요. 그거 만들기 번거로워서 그냥 밖에서 사 먹으면 되는걸요 뭘. 라며 괜찮다고 서둘러 말을 했지만 옆에서 남편이 눈치 없게 해달라고 보채고 있으니 시어머니께서도 마지 못한다는 듯이 그래 해주마 라며 수락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표정은 아주 떨떠름함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날 후로부터 저는 정말이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시댁에 가서 매운탕을 자주 얻어먹었습니다. 어머님이 정성스레 차려준 덕분이 아니라 엿먹으라는 듯이 자꾸만 만들고 퍼주시는 매운탕 때문에 정말 입안이 생선 비린내로 헐 만큼 미칠 노릇이었답니다. 매운탕 그거 제가 만들기 어렵다고 한 이유는 바로 생선 손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마트에서 구매를 할 적부터 손질된 생선을 산다면야 요리를 하는 건 정말 쉬운 음식이었어요. 무 넣고 끓인 육수에 생선만 넣고서 간을 맞춰도 간단한 매운탕이 금방 완성되거든요. 그걸 저도 좋아하는 음식이라면서 여러 번 인터넷에서 찾아서는 레시피 따라서 요리를 해본 적이 있어서 잘 알았고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께 무조건 만들기 힘드니까 만들어주지 않으셔도 된다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뜩이나 결혼하고 나서부터 어머님이 절 그리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질 않던 와중이었는데 며느리가 좋아하는 국까지 본인이 차려야 하냐면서 불만을 가지실까 싶었던 노파심에 걱정이 되어 한 말이었어요. 또 그걸 기회로 어머님의 짐을 덜어서 잘 보일 수만 있다면 다행인 것이었고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께서는 정말 저를 보란듯이 죽어라 매운탕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뭐 자주 시댁을 찾아가서 자주 얻어먹은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한 아파트에 사는 게 점점 익숙해지면서는 남편도 시댁에 올라가는 게 귀찮아진 건지 슬슬 밥 먹을 때가 되면 그냥 둘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려고 하거나 나가서 사 먹으면서 시댁을 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국에다가도 제 것에는 생선을 추가로 넣어선 매운탕이라며 건네주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김치찌개에도 제 것에는 생선을 따로 넣어서 가져다 주셨고 된장국에다가도 생선을 넣어선 제 것만 따로 끓여 가져다 주셨어요. 오만 국물에다가 생선 하나만 퐁당 넣고 나면 매운탕이 되는 것이었는데 중요한 건 거기다가 간도 제대로 안 하시고 비린내도 제대로 잡아주려 하지를 않으셨어요. 급기야 된장에 생선이라니. 저로서는 아무리 매운탕을 좋아한다고는 했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이상한 조합이었습니다. 맛대가리도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그 기본적인 소금간조차 제대로 해주질 않아서 제가 몇 번 억지로 받아먹다가 김치를 국물에 풀어서는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제 딴에 간을 맞춰보고 싶어서 말이죠. 어쩔 땐 국에서 심하게 비린내도 나서는 제가 도무지 역한 바람에 국물 한 그릇을 다 끝낼 수조차 없었는데 그러면 어머님이 꼭 저를 보고 계시다가 내가 해주는 게 그렇게 맛이 없니? 표정이 원.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듯이 인상을 찡그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괜히 나 하나 때문에 밥상머리 분위기가 망가질까 싶어선 억지로 그걸 다 먹어냈습니다. 어쩔 때는 완전히 천사표 시어머니가 되어서는 네가 좋아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주구장창 먹이려고만 하니 저도 계속해서 고분고분하게 주는 대로만 받아먹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착한 며느리 짓을 하는 것 때문에 속이 터져서는 미칠 노릇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 거기까지는 다 좋았어요. 시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정말로 신경 써주셔서 그걸 차려주시는 줄 알고서는 어떻게든 받아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이 곰곰이 제가 먹고 있는 생선국을 보더니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인간적으로 너무 생선국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말이죠. 남편이 석 달이 되도록 생선국만 주구장창 먹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면서 어머님께 농담 삼아 말을 꺼낸 겁니다. 그걸 빌미 삼아서 저도 급하게 용기를 내서는 시어머니께 겨우 말씀을 드렸죠. 난 좋아요. 그런데 어머님, 이제 생선을 따로 넣어서 제국을 끓여주지 마세요. 어머님도 음식 2번 하느라 번거롭고 힘드시죠? 저 정말 아무 국이나 다 잘 먹을 수 있어요. 라면서 말을 했죠. 하지만 그 말을 계기로 시어머니는 이상한 지점에서 고삐가 풀려서는 폭주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미 표정은 너무나 썩어 있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해줘도 난리고 안 해줘도 난리고 뭐 어쩌라는 거지? 라면서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라고 못 들은 척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번 묻자 아니다. 라는 단호한 말과 함께 제 앞에 놓여진 생선 국그릇을 그냥 쑥 가져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곤 바로 싱크대 위에 국을 쏟아버렸어요. 난감하다 못해 미칠 노릇이었죠. 저 때문에 화가 난 게 분명하셨으니까요. 그리곤 그날 저는 국 한 숟갈도 얻어먹지를 못한 채로 밥과 반찬만 먹고 돌아왔는데 다음번에 다시 시댁을 찾았을 때에는 다시금 제 앞에 매운탕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저를 엿먹이려고 하는 게 분명한지라 제가 그냥 시댁에 가지 않으면 그만이었는데 하도 오라오라 사정을 하며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설득을 하신 바람에 저는 늘 남편을 따라서 가야만 했어요. 누가 제게 바보 같다고 욕을 해도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이번에 어머님께서 지난번 저와 남편이 번갈아가며 매운탕을 좀 그만 먹고 싶단 뜻을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생선국을 끓이시더니 급기야 생선 대가리로만 국물을 만드시고는 그 대가리에서 뽑아낸 생선 눈가를 제 밥그릇에 떡하니 골라 담아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니 생선 살 부분은 반찬으로 나와서는 나머지 가족들이 다 나눠 먹을 수가 있었고 다만 생선 대가리 부분만이 제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거 먹어라. 제일 맛있는 부위야. 라면서 눈가를 담아주더니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생선 눈깔이 떨어져 나와 있는 생선 대가리 부위만을 펄펄 끓여낸 국에다가 생선 눈깔을 따로 밥그릇 위에 얹어주셨어요. 누가 봐도 생선 머리로만 제 입에 넣어보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아유, 그쯤 되니 저도 생선 비린내는 둘째치고 이거 원 생선 대가리만 보면 환장을 할 것 같아서 더는 입에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먹다 말고 제가 어머님, 저 눈은 좀 제가 생선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눈은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저 그냥 다음부턴 국 만들어주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대한 신뢰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딴에는 공손하게 매운탕 좀 그만 끓여달라고 부탁을 드린 건데 그런데 어머님이 글쎄 제 말 한마디에 바로 손찌검만 날리셨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다가 저는 뭣도 모르고 시어머니의 손바닥에 등짝을 맞아버렸어요. 남편도 놀라선 엄마, 왜 말로 하면 되는 걸 때리고 그래? 라면서 제자리에서 일어나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앉았어요. 중간에서 말리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저대로 놀라선 등이 아파서 달아오른 줄도 모른 채 어머니, 왜 때리세요?
라면서 물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궁금하고 어이가 없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뭘 하신 줄 아세요? 네 입에 들어가는 것 중 제일 안 아까운 게 생선 대가리랑 눈깔뿐인데 이걸 안 해달라 하면 도대체 뭘 해달란 거야? 그냥 안 와도 되는 거 굳이 꾸역꾸역 찾아와서는 대가리국을 얻어먹는 건 너인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처먹으로 내 집에 오지 말았어야지. 라고 하면서 땡땡대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저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니 제 탓이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님의 말씀대로라면 저는 그간 어머님이 제 아무리 밥을 먹으러 오라고 부르고 찾아도 눈치껏 오지를 않은 채 남편만 시댁에 보냈어야 했더라고요. 어머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꾸역꾸역 찾아와서는 밥을 얻어먹다가 급기야 남편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해달라고 하며 저를 챙기니 그 모습에 셈이 나서는 지금과도 같은 만행을 저지르셨던 겁니다. 보란듯이 생선 대가리만 넣은 맛대가리 없는 생선국을 끓여주시는 걸로도 모자라서는 생선 논알을 직접 하다가 제 밥그릇 위에 얹어주면서 아주 비위를 상할대로 상하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었죠. 전 그런 줄도 모르고 끝까지 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시겠다는 줄로만 알고서는 그렇게 억지로 먹어대고 또 먹어대며 생선이 질리도록 입에 가져다 대고 있었으니 황망하고 허무하고 또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만 같아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보고 오지 말란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뱉어내면서 모두 사람 마냥 취급을 하는 시어머니를 저는 절대로 윗사람으로 대접하면서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는 바로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오는 사람 마냥 뒤도 안 돌아보고 빨리 이 집 구석에서 벗어나야겠다면서 현관까지 나가 신발을 신으니 뒤에서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저를 따라 나오려 했나 보더라고요. 그걸 시어머니는 절대 보낼 수 없다면서 어딜 가? 네가 대가리국을 다 처먹어야 내 아들도 밥을 다 먹고 갈 거 아니냐. 당장 안 돌아오니? 와서 이거나 빨리 먹어. 라며 소리를 치는데 진짜 저도 홧김에 빡 돌아서는 도로 시댁 안에 들어가서 그 국그릇 그리고 부엌 인덕션 위에 올려져 있던 남은 생선 국물이 든 냄비까지 훌훌 털어서는 싱크대 위에 버렸고 그도 모자라 더는 생선국을 해주지 말라면서 혹여나 냉장고 안에 생선이 또 들어있으면 그걸 다 버려버리겠다며 냉동실을 열었는데 세상에 만상에 저 진짜 그 순간 냉동실 앞에서 딱 냉동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다 뭐야? 아우, 이게 다 뭐야? 라면서 막 말을 더듬어가며 남편을 불렀고 제 말에 남편도 놀라서는 막 부엌 안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내 저를 따라서 와씨 진심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라면서 개탄스러워 죽겠다는 듯 한숨을 마구 지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냉동실 안에는 시어머니께서 생선집에 가서는 대가리만 잘라달라고 특별 주문이라도 한 건지 냉동이 되어 있는 생선 대가리들이 아주 바글바글하게 차 있었습니다. 생선이 다 뒤엉켜 얼려 있어서 하나하나 종류까지는 보진 못했지만 딱 봐도 눈이 박힌 생선 주둥이들이 달려있는 생선 대가리만 매장에서 싹 다 쓸어온 듯 보였어요. 그게 냉동실에 한 칸도 아니고 세 칸을 가득 채워서는 공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니 저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걸 다 며느리인 나를 엿먹이겠다면서 사왔을 생각을 하니 말입니다. 한두 푼도 아니었을 텐데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까지 대가리들을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차곡차곡 저에게 줄 대가리국을 만들 상상을 하셨을 어머님을 생각하니 이건 뭐 제대로 충격적인 공포영화 하나를 본 심정이었어요. 그 정도로 말문이 막힌 것은 물론이고 더는 시어머니와 어떠한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을 정도로 온 정이 다 떨어졌죠. 시어머니의 표정은 저희 부부만큼이나 어두워졌고 아까처럼 저한테 쓴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던 태도는 어디로 가고 이제 와서 본인의 치부를 들켜버린 것 마냥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나도 생선 좋아해! 라는 개소리를 변명이라고 짓거리면서 억지로 냉동실 문을 닫으려 하는데 저는 그 길로 시어머니의 어깨를 밀치며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제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적잖게 충격받은 남편이 어쩔 줄 모르며 제게 미안해하던 바람에 제 뒤에서 남편이 시모를 향해 마구 화를 내더라고요.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것도 유분수지
이게 도대체 무슨 쪽팔린 짓이냐면서 말이죠. 졸지에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로부터 평생을 용서받지 못할 못난 애미가 되어버리셨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좀 더 확실히 시모와의 관계를 끊게 하고자 눈물까지도 흘려줬습니다. 보통 같으면 진짜 열불이 나서 어떻게든 화를 냈을 텐데 꾹 참아가며 여기 채널의 다른 사연자분이 하셨던 방법이 떠올라서는 억지로 울면서 충혈된 눈을 보인 채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제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시어머니를 더욱 매몰차게 욕을 하며 절 따라오더라고요. 그 후 저희 부부는 시부모로부터 당장 떨어져 살고 싶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사를 가겠다며 집을 내놓으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남편에게 본인들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전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인데 계약까지 파기하면서 저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으셨나 보더라고요. 본인의 집으로 들켰으니 더 이상 며느리 얼굴을 마주볼 수도 없을 테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제발 멀리 떨어져 살면서 이젠 서로 얼굴 마주볼 일을 좀 만들지 말자며 저도 남편에게 가능한 빨리 좀 이사 가시라고 해. 라며 결혼하고서 처음으로 발악다운 발악을 하며 화를 냈고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알겠다며 제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사를 2주 정도 앞둔 시부모가 꼴보기 싫어 출퇴근도 조심스럽게 하면서 아파트 밖을 절대로 돌아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생선 대가리가 생각나서 토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앞으로의 2주 동안만이라도 집안에 꼭 붙어 있으면서 시부모와 거리를 둬보려고요. 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서 좋은 덕만 누리며 잘 살 줄 알았더니만 살다 살다 생선 대가리 한우를 별일을 다 겪어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